것은이라고 했는데 자 보기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다시 한번 또 적어보는 거예요. 보기 속에 있는 단어하고 지문 속에 있는 단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대1 대응을 하라고 했어요. 요거 다시 한번 써두세요. 이렇게 한 번 더 1대1 대응. 보기 속에 있는 특정 단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문제 풀이에 직결되는 단어가 뭐냐를 찾아야죠. 그쵸? 자, 쭉 읽어봐. 봤더니 자,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렸다, 올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일단 체크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세요. 자, 여기는 보니까 올렸다, 올리지 않았다. P주는 올렸고 그 다음에 Q주는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문 속에서 봤던 거 뭐가 생각나야 돼? 한쪽은 사건이 일어나고 다른 쪽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연상이 되면 좋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 사건과 관련된 표현일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자, 밑으로 쭉쭉 내려와서 자, 맨 마지막 문장에서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보는 거야. 여기까지. 자, 표 위에 두 줄 올라가겠습니다. 표 위에 두 줄 위로 올라가셔서 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뒤까지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할 때 유의할 점이 뭐냐면 문제 풀 때 최저임금이 사건이다라고 보면 1번이 애매해져 버려요. 1번부터가 1번 선지부터가 그 화면도 애매해졌죠? 네. 그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자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네요. 여기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여기까지만 사건이라고 보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알겠죠? 그게 여기에 미친 효과거든요. 자, 효과에다가 다시 한번 형광펜 색깔. 효과. 그럼 이제 고용에 미친 효과 할 때 이 효과가 지문 속에 있는 단어야. 지문 속에 있는 단어, 보기 속에 있는 단어 겹치잖아요. 1대1 대응. 효과에다가 색깔 해야 돼.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부분에다가 사건이라고 쓸 거야. 사건. 이 통으로 사건이라고 해야 돼요. 최저임금을 올렸어.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이 돼. 그게 이제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사건을 경험한 즉 일어난 집단을 무슨 집단이라고 했더라? 무슨 집단? 시행 집단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시행해?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해서 임금 상승이 일어난 것까지가 시행 집단 속에서의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P주하고 Q주가 있는데 P주에서 저임금이 있고 고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둘의 차이가 뭐냐 이거지. 둘을 묶어서 시행 집단이라고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여기 P주의 저임금 식당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할 거예요. 얘가 바로 무슨 집단? 시행 집단이야. 시행 집단. 얘가 시행 집단이라는 게 중요해요. 일단 최저임금 인상했어 안 했어? P주 전체 인상했고요. 둘 가운데서 임금 상승이 일어난 것은 고임금 식당, 저임금 식당? 저임금 식당에서 임금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이걸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해.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보기 위로 올라가서 다시 형광펜 들고요. 자, 됐습니까? 자,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이게 방금 살펴봤던 사건 일어났다라는 표시잖아요. 그쵸? 일단 최저임금 인상 했어 안 했어? 했고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했어 안 했어? 했어.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똑같잖아요. 그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얘가 시행 집단의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주어문을 찾아가. 누구예요? 봤더니 P주의 저임금 식당, 고임금 식당, 저임금 식당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가 바로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무슨 집단? 시행 집단이구나
라고 구분하는 거죠. 왜요? 그 밑에 또 형광펜으로 색깔하는 거야. 이와 달리 자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여기 또 형광펜으로 색깔 여기. 그러니까 피주의 저임금 식당과 달리 고임금 식당은 상승했니 안 했니?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상승해야만 시행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래부터 5달러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최저임금은 자 언제 얼마로 올랐습니까? 위로 올라가봐. 언제? 91년? 2년? 2년. 자 시간당 몇 달러? 5달러로. 자 형광펜을 한 번 더 색깔 여기. 자 시행한 시점 자체는 언제예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91년, 2년? 92년이고요. 그죠? 얼마로? 5달러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P주는 최저임금 5달러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Q주는 올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같은 P주라고 하더라도 4달러였다가 5달러가 된 식당들이 있고, 예? 그죠? 원래 임금을 5달러 이상 받고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5달러로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고임금 식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거 구분을 해두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체크해놓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1번 선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에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이렇게 딱 끊어서 보시면은 시행집단의 동그라미 딱 할 거야. 표에서 항목이 변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만 찾으면 돼. 이 변화라고 하는 항목은 표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변화 왼쪽에 있는 누가 여기서 말하는 시행집단인가만 구분하면 되는 거죠. 방금 설명한 거 이해됐어요? 그쵸? 그 사건이 일어난 집단이 시행집단인데 사건은 임금 인상까지 일어나야 사건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P 가운데서도 위를 봐야 돼, 아래를 봐야 돼. 저임금, 고임금? 저임금을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라고요? 시행집단이다. 아까 썼죠? 여기가 C집이냐, B집이냐? C집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비교집단이 되는 거죠. B집이 되는 거야, B집. 비교집단. 자, 맨 위에 하나만 C집이고 시행집단이고 나머지 두 개가 비교집단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건 시행집단의 변화니까 이걸 읽으면 되는 거죠. 변화, 시행집단, 변화. 그래서 1.3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간단하죠?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보기 속에 있는 길다란 그 표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까지를 딱 끊어서 지문 속에 있는 표현과 일치시키기만 하면 시행집단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하고 5번 선지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2번 선지 쓱 봐봐. 그리고 5번 선지 봐봐. 그러면 이건 지문으로 가봐. 마지막 문단 있지? 마지막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어. 저번에 우리 필기한 거 봐봐. 필기할 때 마지막 문단에 추가 정보 2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 2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2가지가 뭐였냐면은 비교 집단을 여러 개 만들어. 2개보다는 3개, 3개보다는 4개 비교 집단을. 보기에는 비교 집단 몇 개? 2개 있잖아. 시행 집단 빼고 나머지 2개 있었지? 3개, 4개, 5개를 막 만드는 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평가 결과가 같아 달라? 결과가 같으면은 뭐라고요?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였잖아요. 그쵸? 아니 그렇잖아. 2개, 3개, 4개, 5개, 뭐 10개, 100개를 비교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러면 신뢰할 만한 거 아니야. 들쑥날쑥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자, 통계적 유사성. 자, 다시 시행집단이랑, 그 다음에 밑에 비교집단이랑 딱 비교를 했을 때, 유사성이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들을 구상하면은, 결과적으로 또 뭐라고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신뢰를 높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얘도 신뢰, 쟤도 신뢰가 되는 거야. 응? 2가지가 나와 있었죠?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봐. 그러니까 2번하고
2번 선지하고 5번 선지는 쟁점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2번이나 5번에 체크한 친구는 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한 친구야. 2번하고 5번에 체크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면 똑같이 나왔잖아. 눈으로만 봐봐. 2번 선지 쓱 봐봐. 보이지? 오,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보이지? 통계적 유사성 높을수록 그쵸? 신뢰도가 높다 낮다? 높다. 그대로 있잖아. 5번 선지도 봐라. 봤더니 자, 결과로서의 변화가 동일하다. 보이죠? 결과가 동일해. 비교 집단이 여러 개가 되었는데 두 개가 되었는데 결과가 동일해. 그쵸? 그럼 신뢰도 올라가잖아. 이건 쟁점이 아니야. 지금부터 2번을 보겠습니다. 아니 3번 2번 쟁점이 아니라 그 2번 3번. 자 3번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당들로 택했어요. 그러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에 자 여기다가 딱 끊고 고용 효과라고 하는 게 몇 명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과에다가 다시 한번 네모 딱 해봐. 효과. 지문에서 사건의 효과를 다시 한번 찾는 거야. 사건에 대한 평가 효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 찾아봐. 효과. 지문 속에서. 지난 시간에 못 빼기 뭐다라고 확인했던 거거든요. 이 문단 봐야겠죠? 자, 파란 모자 숙녀분. 자, 정신 차리시고요. 자,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봤더니 사건의 효과 보이냐 안 보이니 이걸 찾았어야 돼. 이거. 아니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결국은 한 단어를 여기 있는 한 단어를 여기 있는 거랑 매치만 시키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에 있는 단어 효과를 찾아야죠. 왜?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뭐뭐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뭐뭐라고 한다. 그럼 못 빼기 뭐니? 찾아봐. 뭐에서 뭘 빼? 시행 집단에서 뭘 빼? 시행 집단에서 비교 집단을 빼는 거잖아요. 시집의 변화에서 비집의 변화를 뺀다 이거야. 그래서 시집 빼기 비집이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 비집을 누구로 삼을 거야? 이것만 이제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럼 3번 선지로 갑니다. 비교 집단이 누구라고 나왔어? 비교 집단이 큐주 식당이에요. P 아니고 Q예요. 그쵸? 그 위로 올라가. 비교 집단은 누구? 큐주야, 큐주. 시행 집단은 고정이잖아요. 얘가 시집이고 그 다음에 지금 3번의 경우는 3번 선지의 경우는 여기가 비교 집단이야. 자, 변화에서 변화를 빼는 거 맞죠? 변화에서 변화를 빼는 거니까 여기 변화 1.3, 여기 변화 마이너스 2.1 보이죠? 그쵸? 그럼 그 이제 빼면 되는 거야. 이 자리에 몇을 넣어야 돼요? 1.3을 넣고 이 자리에 몇을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2.1을 넣는 거예요. 뺄셈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결과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결과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3점 몇이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요렇게. 보여요? 그쵸? 마이너스 플러스. 오케이? 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3번 선지로 내려가시면 방금 봤던 선지 있잖아요. 답이 뭐라고 나왔죠? 결과가 3.4.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4번 가는 선생님. 실전에서 내가 직접 이렇게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 끝난 마당에 그쵸? 전쟁 다 끝나고 적군한테 완전히 몰살당한 이 상황에서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쵸? 우리의 전쟁은 계속되는 거고 진짜 전쟁이 남아있잖아요. 이 가상의 전투를 했을 뿐인 것이고 그쵸? 여러분들의 상처도 가상의 상처거든요. 아프잖아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평가원 성적 결과가 아파요. 아픈데 그거 다 가상의 상처야. 통증이라는 게 가상의 통증이라고. 이게 아프다고 하는 건데 그게 진짜 아픔이 아니에요. 수능에 가서 당해봐야 진짜 아픈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거니까 진짜 전투를 위해서 지나간 가상의 전투를 복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어차피 저 한 집은 못 풀어요. 이거 부질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능성을 좁히지 마세요. 자, 갑니다. 4번. 비교 집단의 변화를 했어요. P주 고임금 집단. 여기. 이제 뭡니까? P주고 이제 고임금이야. 얘가 이제 비교 집단이라고. 그럼 이제 비교 집단을 얘로 간주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교하는 거였어. 얘보다라고. 그러면 다른 하나 비교되는 게 뭐냐면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 이게 지금 4번의 교육표 딱 해봐. 이게 뭐냐면은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게 진짜 우리가 겪게 될 진짜 전투. 가짜 전투 말고 진짜 전쟁에서 써먹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형광펜 색깔을 딱 하는 거야. 요게 이제 결정적인 거거든. 선생님 저 보기 문제는 일부러 안 풀고 제껴요. 그런 좀 막 할 수 있다니까. 이게 건드려보고 자꾸 시도를 해보셔야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저는 총알만 상대하고 미사일은 상대 안 할 거예요. 야, 미사일은 폭사야, 폭사. 미사일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너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총알 피할래요. 난 총알을 상대할래요. 총알. 총알을 피할래요. 야! 미사일을 피해야 돼. 저 미사일이 떨어졌잖아. 네 발 밑에. 미사일이요? 저는 무시할래요. 뭔 소리야. 미사일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미사일 안고 너 이리 와 미사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미사일과 함께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가? 아니지. 미사일을 분해해야죠. 이렇게 현타가 오죠 갑자기? 자 아무튼 시행 집단의 91년 1년간 변화. 이 색깔을 딱 해뒀니? 형광펜 색깔 했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대1의 괴력을 확인하는 거야. 1대1의 괴력. 1대1의 괴력이야. 1대1의 괴력. 1대1의 괴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기괴한 힘이 발휘가 되는 거야. 이 별거 아니거든. 선생님, 법사님, 정광 법사님, 저에게 신묘한 부적 하나만 처방해 주십시오. 제 몸에 지니고 있다가 수능현장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짱구야, 내가 효험 있는 부적 한 장 처방해 줄게. 그게 바로 뭡니까? 보기 속 단어와 지문 속 단어의 1대1 대응이에요. 별거 아니거든요. 예? 지금부터 이 괴력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차선, 시행 집단의 91년 1년간의 변화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91년이라는 게 보기에서 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91년은 시행하기 전년이야, 시행한 연도야. 임금, 최저임금을 인상한 사건 자체가 언제 발생하니? 91년이니 92년이니? 92년에 사건이 발생하잖아. 어떤 사건? 최저임금 인상. 그쵸? 그러면은 사건 발생한 92년과 비교했을 때 이건 이전이냐 이후냐? 91년은 이전이죠. 뭐 이전? 사건 이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사건 이전 연도의 시행 집단의 변화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걸 지문 속에서 찾으면 돼요. 지금부터 찾아. 자, 기억이 있는 문단으로 일단 가볼게요. 기억이 있는 문단이 뒷부분. A, B, C, D 가운데 D가 있는 문단이죠. D가 있는 문단. 가봐. 있어 없어? 있잖아. 있잖아. 다시 선지로 한 번 더 와봐. 뭘 찾으려는 건지 다시 한번 봐. 비교 집단의 변화를 이라고 시작해. 문장 구조가 이것을 이거로 파악한다. 다시. A를 B로 파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곧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간주한다, 파악한다 이거예요. A로 간주한다, B를 A 취급한다 이거거든요. B를 A로 취급한다.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죠? 그러니까 A를 B로 취급한다예요. 네. 그러니까 비교 집단을 뭘로 삼았냐면은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삼은 거야. 무슨 개소리야? 사건 발생 1년 전의 시행 집단. 그러니까 이건 시간상의 전후 비교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맥락이거든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 똑같이 나와 있어. 어디 있니? 형광펜 색깔에. 오,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다가 부적을 한 장 딱 붙여놓는 거야. 어떤 부적이야? 정부적을 딱 붙여놓는 거야. 보시면은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이라고 했죠. 무엇으로 설정했다고? 비교 집단. 비교 집단이 뭐냐가 중요하잖아. 그쵸? 근데 비교 집단을 같은 시행 집단으로 간주해. 같은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간주한 거야. 근데 시간차가 있죠. 이전 시기야, 이후의 시기야. 이전의 시기.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보기 문제를 너무 두려워하고 겁내면 안 돼.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 문제의 단서 출발점은 항상 지문 속의 특정 표현이야. 이해되죠? 이걸 찾았으면 되는 거지. 이걸. 이해돼요? 안 돼요? 그 비슷한 표현인지는 알겠죠? 그쵸?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뒷부분 이제 봐. 여기까지 찾았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돼? 부적 두 번째 부적이 이제 구체될 차례야. 봤더니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다가 부적을 또 딱 붙이는 거야. 근데 이거 빨간 펜으로 써버렸네. 꽝. 자 부적을 붙였어. 그랬더니 뒤에 뭐라고 나왔냐 했더니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뭐라고 그랬니? 보장한다 못한다. 못한다예요. 보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벌써 뉘앙스가 부정적이잖아. 보장한다 못한다? 못한다야. 그럼 평가 결과가 정확하겠니? 부정확하겠니? 충족하지 못하니까 부정확하겠지. 마지막 문단으로 내려가봐. 마지막 문단으로 내려가봐. 그러니까 이제 문장 구조가 어떻게 있어? 그렇다고 해서 보기 문제 4번처럼 해버리면 뭐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되죠? 그럼 이제 그 마지막 문단 안 봐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 신뢰냐 아니냐 했을 때 신뢰냐 아니냐. 신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정확한 근거는 마지막 문단에 있잖아. 마지막 문단에 자 밑으로 내려가 봐. 아니 복잡하게 이제 볼 필요도 없는데 굳이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이거야.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면 신뢰였니 불신이었니? 잘 봐. 평행 추세 가정 충족되면 신뢰이다. 충족이면 신뢰다 이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니? 신뢰 X인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 말이잖아. 그치? 그거야 그거. 자 그래서 보기 선지 4번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비교 집단의 변화를 시행 집단의 사건 이전의 시행 집단으로 파악할 경우에 자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신뢰할 수 없다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나니? 띠 신뢰할 만한 평가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신뢰할 만한 평가가 될 수가 없죠. 왜? 충족되니까 안 되니까. 충족되지 않으니까 뭔지는 몰라도 실제에서 문제 풀 때 평행 가설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서술부에서 직관적으로 부정적 결과야. 근데 여기는 긍정적이라고 나왔잖아. X죠. 신뢰 X. 충족되지 않으면 신뢰도 X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요런 정도의 과정만 거치시면 되는 거죠. 이제 다 해결됐어요. 잘하셨고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는 건데 요 어휘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 과제가 있잖아요. 언어적 직관으로 해결을 하는 건데 다른 성분, 연결 읽기, 언어적 직관. 근데 기초 어휘 지식이 없으면 또 안 된다라는 한계를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휘 테스트도 한 거고 9.17 목요일마다 테러를 가하는 겁니다. 평가원을 향한 저주 섞인 테러를 9.17 테러 every Thursday